네, 반갑습니다. 평경정입니다. 오늘 영상 짧게 촬영하려고 하고요. 5분, 10분 예상합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알트코인 수급을 얘기할 거고요.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. 새로운 수급이 들어온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기존과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.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알트장이 계속 견인된다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. 기존의 알트코인들이 견인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으로 향하고 이더리움에서 알트코인으로 향하더라, 이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것은 정석적인 해설이었죠. 이러한 정석적인 해설에서 최근자에는 유의미한 유입이 이더리움 ETF로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전체 유입량이 700 정도 되고 그 절반이 5일 전에 유입되었습니다. 왜 이렇게 적냐? 그레이스케일에서 좀 판 게 좀 컸어요.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제외했을 때 최근자의 양의 유입을 기록하고 있고, 또한 5일 전에는 많은 금액,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금액까지 유입된 게 확인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서 추가적인 내용은 다루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가 디커플링 되는 현상, 한 놈은 못 올라가고 한 놈은 올라가는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은 2주 전부터 실현 중입니다.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새로운 관점을 말씀드릴게요. 그래서 어떤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, 알트코인은 다른 곳에서 수급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. 첫 번째 내용은 거래대금 측면입니다. 사실 위에서 봤었던 것보다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. 자, 리플, 도지코인, 아이오타, 헤데라, 트론, 이더리움 제외하고 스텔라 루멘 아래 더 있겠죠. 상위에 있는 10개 정도를 종합해보면, 이 알트코인들을 종합해보면 한 놈만 10조가 되고요. 나머지를 더했을 땐 20조가 넘어갑니다. 일일 거래대금, 한 달 거래대금이 아니라 하루 거래대금이 20조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 금액은 어디로 갈까? 다른 알트코인으로 무조건 향할 수밖에 없다. 이 부분을 상기해야 됩니다. 때문에 해외에서도 이렇게 리플이 어디로 갈까? 리플로 흘러갔던 거래대금 또는 유동성은 어디론가 향할 것이다. 때로는 여기에 적어놓은 것처럼 스몰캡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AI를 보거나 밈이거나 게이밍이거나 리플로 흘러갔던 금액은 다른 곳으로, 이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분석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각종 분석이 나올 만큼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거래대금은 어디론가 향할 것이고요. 전체 플로우 중에서 예전에는 비트코인, 알트코인, 그 다음에 도지 아니면 여러 알트코인, 그리고 리플, 스텔라 루멘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됐다면 1번에서 2번까지 간 거고요. 2번에서 3번 다음 목적지가 우리 눈앞에 있다, 다음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요. 많은 사람들은 이 순환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결국 이러한 자금들은 또다시 시장을 들어올릴 수밖에 없을 텐데, 이때 우리가 봤었던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오는 또는 2번에서 3번으로 넘어오는 그 시작점에서 우리는 알고랜드 같이 3년 동안 그냥 하락만 주구장창 그냥 내려가던 놈도 올라가는 걸 목격하고 있고요. 이런 현상을 보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뭘 사야 되냐? 이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. 이 알고랜드가 올라가기 전에 차트, 제가 예전에 올려드렸을 거예요. 이 정도였다고. 그냥 이렇게 안 올라간 코인 사야 된다고. 그래서 사야 되는 거 간단합니다. 오늘도 똑같죠. 그냥 아직도 상승량이 미비한 코인은 많고 그런 코인을 매수하면 된다입니다. 마치 오늘의 빅타임이 될 수 있고요. 마치 이전에 아이오타가 될 수도 있고, 마치 땡땡땡이 될 수 있고, 여러 가지입니다. 이 개별 종목으로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, 제가 봤을 때 큰 그림에선 이러한 메커니즘을 봤을 때 저는 이더리움도 좀 상승량이 미비하다고 판단해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변경했고 또다시 변경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작업은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테마 위주로 설명을 하는 편인데, 최근자에는 테마라는 일종의 찍먹을 하는 그런 행위가 줄어들었습니다. 왜 줄어들었냐? 그냥 지금 장은 테마 위주라기보다는 덜 상승한 놈,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코인들을 사는 게 이득일 뿐입니다. 그러니까 상승할 그 거리가 긴 놈들이 수익을 보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그런 코인 찾아서 샀는데 안 오른다? 기다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리플을 예로 들어서 이 다음에 목적지는 무조건 만들어질 것이다, 자금 이동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설명했어요. 일단 두 번째, 소위 말하는 리테일러라고 부르는, 또는 제가 표현하기로는 진짜 뉴비들이 시장에 오고 있다라는 설명을 할 텐데요. 이게 이기고 지고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을 말하게 되는데, 누군가 지고 들어오는 사람, 결국 내가 비트코인 2억 3억에 팔 때 그 가격에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나는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. 투자에서는 그게 제로섬 게임이에요. 누군가는 지고 나는 이긴다, 이런 내용이 되겠죠. 자, 그럼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10명일 때랑 100명일 때랑 1000명일 때, 10,000명일 때 뭐가 더 유리하냐? 10명일 때는 1억에 팔 수 있고, 100명일 때는 2, 3억에 팔 수 있고, 1000명, 10,000명일 때는 10억에 팔 수 있습니다. 즉 그 누군가,
위에서 말하는 진짜 뉴비들이 많아지면 내가 이득을 보기 싫어도 이득을 볼 수밖에 없게 돼요. 그럼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나타나 있냐?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BT 시그널 25시 채널에 들어가서 최근자 조회수를 보세요. 26,000, 27,000, 25,000, 26,000. 2만회 이하를 찍은 영상이 없습니다. 다 2만회를 뛰어넘고 언젠가는 그냥 3만회를 찍겠죠. 이 3만회를 향해 가고 있어요. 2, 3만회? 그냥 다른 데서 보면 평범하던데? 아닙니다. 제 유튜버 통계를 보면 약세장일 때 조회수를 보면요. 1만회, 이것도 1만회 초반, 거의 그냥 1만회를 좀 평균적으로 찍습니다. 그리고 이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2배, 좀 가장하자면 3배까지도 좀 찍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,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만회에서 26,000회 15,000명이 더 본 건데, 이러한 15,000명이 뭐 찐팬이 들어왔냐? 아닙니다. 이분들은 제 뭐 진짜 구독자거나 제 찐팬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진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. 약세장에서도 계속 차트 보고 뭐 투자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. 이 약세장일 때 통계를 보면 구독 중은 90%고요. 구독 안 하면 8%, 그냥 9%, 10% 미만입니다. 반면에 최근자 구독 중과 구독 안 함을 보면 9%의 2배, 20%에 육박한 구독 안 한 비율, 이 시청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비교해보면 결국에는 찐팬이 많았을 때, 약세장일 때는 이 정도였지만 진짜 뉴비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구독 안 하면서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수치는 2배나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시청자 입장이 아닌 창작자 입장에서 이런 통계를 보았을 때 어떻게 평가를 할까? 알고리즘이 점점 더 터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저 최근자에 누군가 들어왔을 때 팬들이 돌아왔다? 아닙니다. 기존에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. 기존에 투자를 안 하던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,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는 재미없다가 불장이 되면 비트코인이 뭐 많이 올라가고 알트코인이 2-3배 찍으면 올라가면 사야지 하던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. 이 사람들이 뭐냐? 장기 투자자일까요? 아닙니다. 단기 투자자입니다. 그럼 단기 투자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? 새로운 영역, 새로운 불장 시즌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. 이 시즌이 이러한 분위기가 뭐 한 달 전, 2달 전에 열렸냐? 아닙니다. 비교적 최근자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단기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는 어떤 시장이 되냐? 지금 차트는 20년도부터 21년도,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불장, 알트코인 불장이 되는 그 시기의 차트를 가져왔습니다. 이때 거래대금을 보면 늘어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됐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쳐다도 보지 않던 사람, 위에서 설명하던 사람이 이때부터 유입이 되고, 그 유입이 됨으로 인해서 알트코인 시즌, 21년도 2월 달에 알트코인 시즌이 출발했는데, 21년도 1월 달과 2월 달 개별 알트코인 종목을 본다면 대부분 이런 차트를 나타내고 있어요. 우선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기 시작되고, 그 다음에 2월 달에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즉 다시 말해서 기존에는 없던 거래대금이 이 시기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지고 시세를 올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자금의 순환을 나타낸다, 이런 것들을 증명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최근자에는 어떻냐? 2달 전에 이런 부분들이 시작됐냐? 아닙니다. 아이오타 코인을 일봉으로 봤을 때 오늘자, 어제자, 이틀 전, 대략 한 5일 전 11월 초부터 거래대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이 5일 동안 또는 일주일 동안 기존에 없었던 미친 거래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아이오타 차트를 보면 뭐 반년간 또는 1년간 거래대금이 거의 전멸했다는 걸 알 수 있죠. 보이지도 않아요. 최근자랑 비교해보면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간하고 비교해봐야 되냐? 21년도에 비트코인 유입되고 알트코인이 시작됐을 때 알트코인으로 거래대금이 들어오던 모습과 그 초창기 모습과 거의 일치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차트가 죽어있는 알트코인 쪽으로 이런 거래대금이 쌓인 지 며칠 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죠. 그리고 제가 뭐 왁스나 아이오타 차트를 가져와서 뭐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는데, 사실 그냥 뽀삐를 가져와서 거래대금을 보면 이런 것들을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. 이렇게 뽀삐 거래대금이 쌓이고 있는데 뭐 알트가 다른 곳에서 수급을 받고 있다, 뭐 진지한 뉴비들이 들어오고 있다,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. 이걸 본 순간 이 두 가지는 거짓일 수가 없으니까요. 이미 증명되고 이미 실현되고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고요. 이로써 우리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결국에는 또 어떤 코인을 사야 되냐, 뭐 일종의 코인 추천 컨텐츠 찍어 맞추기,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정말 단순한 얘기예요. 많이 안 오른 코인 사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. 그냥 여러분들 분봉 보지 마시고 스코프를 좁혔습니다. 그냥 주봉 정도를 보고 과거 고점이 나오는 구간까지 축소를 해보세요.
그리고 최근자 상승량을 봤을 때 이 마우스 포인트로도 체크가 안 되는 이 상승량이 나온다면 이거 많이 상승하지 않은 코인입니다. 비록 저가가 지금보다 50%, 60%, 70% 하락한 가격에 위치하더라도 이런 차트를 나타내는 건 많이 상승하지 않은 차트입니다. 이런 거 사시면 돼요. 그리고 이런 차트를 나타낼 때 이런 마음에 드는 놈으로 골라서 잡으면 수익 볼 수 있습니다.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자,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 제가 최근자 영상을 많이 찍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너무 말이 많습니다. 뭐 좀 열심히 분석해서 이건 어떻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좋게 봐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 뭐 오늘자도 똑같지. 뭐 과거는 어떻고 지금은 뭐 어떻게 다르고 12월은 어떻고 역사대로 새해 1월은 어떻고 크리스마스는 어떻고 유튜버 대불장을 외치니까 유튜버 대부분의 불장을 외치니까 무섭고 뭐 유튜버가 올라간다고 하니 빅쇼트니 뭐니 그냥 주절 너무 얘기가 많아요. 댓글을 보면 그냥 주둥이만큼은 워렌 버핏이에요. 이걸 그냥 뭐 예전처럼 하나하나 박제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시간도 없습니다. 불장이기 때문에. 그래서 말씀드릴게요. 결국 지금 분위기대로 가게 되면 진짜 뉴비들이 들어오게 된 순간부터는 무적의 우상향장이 아닙니다. 이런 뉴비들이 과해지고 점점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상승은 폭락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. 결국에는 폭등 폭락 이런 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. 엘리어트 파동처럼.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실 하락을 볼 때가 아니에요. 이런 하락 어제 경험하셨다시피 잡을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저는 이런 하락을 잡으라고도 얘기 안 해요. 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. 여러분들은 주둥이 버핏 되지 마시고 그냥 하락 보지 마시고 상승을 보면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. 이 하락을 보고 매매하냐 상승을 보고 매매하냐 이 생각 차이로 수익은 몇 배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. 제발 조용히 하고 그냥 사람은 사세요. 나중에 고점에서 사서 남 탓하지 마시고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. 저는 제가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제언어방 링크를 올려드립니다. 해당 방은 제가 시간이 날 때 뭐 운영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실시간에 어떤 내용이 터졌을 때 긴급하게 내용을 올려드리기도 하고요. 그리고 그 시기에 중요한 내용, 지금 알아야 나중에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방입니다. 저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입장해 주시고요. 해당 방은 텔레그램 방입니다. 텔레그램 어플을 받으시고 링크를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. 네, 시청 감사드립니다.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.